안녕하세요. 사주PD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주별 난강망적 접근을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진행할 일주는 갑자일주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갑자일주를 먼저 그림으로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갑목을 나무의 형상과 유사하게 그리고 나서요. 임수의 어떤 패턴을 그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수의 자수에는 임수와 계수가 같이 엮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양이 시생한 시점에서의 어떤 구름의 상태, 우로수의 상태를 한번 같이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본디 새롭게 출발하고 출생되고 새롭게 현상계에 드러내어지는 어떤 상태의 조건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어떤 무언가에 보이지 않는 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선인들께서는 은유법으로서 나무와 비교를 해서 이제 표현을 하게 된 것이 이제 갑목이다라는 설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잘못하면 나무의 생로병사를 가지고 명리를 해석하는 데 집중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은유법으로서 일정 부분의 설명과 개념과 이해가 접근될 수 있는 표현을 따라하는 것은 적합하다고 볼 수 있으나 운명을 해석하거나 어떤 자연의 이치를 이법을 해석하는 것에 있어서 나무의 속성 그 자체를 그대로 들이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천간과 지지의 명확한 구별과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 본디 무엇의 본질이 가장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훈련과 시간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천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하늘의 이법, 이기론적인 패턴에서의 어떤 이해, 리에 해당하는 부분, 그 다음에 지지는 어떤 기적인 어떤 에너지의 상태의 조건인데 자수로부터 출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수는 그 전 상태인 해수의 상태에 임수가 이어져 온 상태이기도 하고 그 상태에서 극음의 상태의 조건에서 일양이 시생하는 조건으로 에너지의 구간의 변화가 들어와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임수라고 하는 적막한 상태의 조건에 일양이 어떤 존재하게 됐을 때 계수화되는 어떤 상태를 같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목은 항상 새로운 출발과 탄생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측면, 그 다음에 계속 성장하려고 하는 본질적인 속성을 가지게 되죠. 그 다음에 갑목의 본질적인 천명은 갑목이 출생한 이유는 열매를 제대로 맺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대작용, 짝을 만나서 자기의 어떤 천명의 순환 작용이 원활하게 되어져서 거기에서 알찬 열매, 실한 열매가 맺도록 되어지는 어떤 그 상태를 가장 추구하게 된다. 라는 부분들이 이제 갑목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 목적이고 천명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수의 구간에 놓여져 있다라고 했었을 때에는 일단 임수와 계수 두 가지의 어떤 개념으로 분별이 되는데 임수는 가장 응축되어지고 수축작용이 강한 에너지의 패턴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임수라고 하는 패턴이 올려져 있는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한편에서는 처음에는 꽉 쥐어지고 응축되고 수축되어지기 좋은 조건의 에너지 구간대에 약 30%의 어떤 구간대에 놓이기 때문에 어떤 갑자 일주 자체를 분석함에 있어서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응축되어지고 본래 갑목이라는 것은 스프링과 같은 어떤 효과가 있기 때문에 튕겨 나가고 밖으로 확 드러내고 이기려고 하는 속성들이 있는 반면에 임수가 작용하는 어떤 구간대에서는 응축과 수축의 작용이므로 소극적인 패턴들이 내면적으로 깔려 있게 되죠. 그리고 나서 계수의 구간에 어떤 다다랐을 때 성향적인 패턴을 봤었을 때는 즐겁거나 명랑하거나 드디어 자신을 잘 드러내려고 하는 소질, 어떤 성향 이런 것들이 같이 발생하게 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수의 에너지가 작용하는 이 구간에서 갑목이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어떤 특성들은 응축의 음적인 패턴과 발산의 계수의 패턴이 같이 작용을 하게 된다라고 보게 되죠. 그러나 갑목은 하나의 중요한 에너지의 출발점이고 뭔가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임수의 구간과 단계에서만 머물러서는 발전성이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임수를 적절하게
다루어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토라고 하는 어떤 토의 속성이 반드시 존재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임수는 무토를 만나게 됐을 때에 계수화되는 어떤 작용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서 비유법을 적용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나무에 물을 줄 때 나무에 직접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심어져 있는 주변에 흙에 물을 주어서 나무가 간접적으로 수분을 흡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죠. 마찬가지로 삶에서도 임수나 계수가 존재할 때에 간목은 반드시 무토를 통해서 혹은 기토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무토를 통해서 임수를 적절하게 대대작용을 해서 임수가 응집되어 있는 상태와 수축되어 있는 상태를 무토라고 하는 양기가 가장 충만해서 벌어져 있는 상태를 통해서 임수의 응축성에 일정 부분의 영향을 주게 되어 그 무토를 통해서 자기의 뿌리로부터 흡수되는 에너지를 일반적인 어떤 패턴에서 에너지를 흡수하는 상태가 되는데, 그래서 무토의 작용은 뭐냐면은 현실적인 어떤 그 경제력, 그 다음에 내 안방에서 미치는 작용력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찍 성가, 결혼 혹은 이성을 만나서 어떤 그 질서 있는 삶의 패턴을 꾸려가는 것, 이런 부분들로서의 어떤 부모로부터의 독립성을 먼저 요구받게 되는 것이 갑자일주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특징에 해당합니다. 물론 원명의 조건에서 무기토나 병정화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양성적으로 많이 돼 있다라고 하면 다소 논외의 다른 어떤 패턴의 해석을 적용하는 게 마땅하겠지만, 순수하게 갑자일주 자체만 봤었을 때는 임수의 강력한 응축작용의 구간대로부터 간목이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토라는 성향이 필요하고, 무토는 이재, 그 다음에 현실적인 어떤 사고, 그 다음에 물질적인 사고, 그 다음에 내 처나 남편에 대한 어떤 가정적인 성가 혹은 이성에 대한 배합을 일찍 이루어내는 어떤 작용들을 통해서 일찍 임수라고 하는 부모, 나를 잉태시켜서 현상계에서의 표현입니다. 잉태시켜서 나를 생해 주려고 하는 현상계에서의 나를 낳아주는 부모의 역할로부터 독립을 해야 된다. 일찍. 그 부분들은 이제 물질적인 부분들과 정신적인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는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갑자일주인 경우에는 성향적으로 임수가 가지는 응축의 작용의 소극적인 부분들, 감추어진 성향의 패턴, 그 다음에 어떤 그 구간이 지났을 때 계수의 구간에서 발생되어지는 명쾌하거나 명랑하거나 호학하는 어떤 그런 경향들의 이중적인 어떤 패턴들과 결부되어져서 가능하면 특히 무토라고 하는 어떤 그 현실적인 부분들과 가정을 일찍 이뤄내려고 하는 어떤 독립성을 전제로 한 상태의 발전성을 추구해야 어떤 발전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자기의 천명을 수행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용이한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더불어서 만약에 운의 흐름에서 해자축의 극음의 시점의 흐름을 지나게 됐을 때에는 거의 100% 무토와 병화, 정화의 조건들이 같이 결부돼 줘야 된다는 것이요. 그러나 이 부분들은 과정으로서 존재해서 필요한 것들이고, 본질적으로 간목은 이러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반드시 알찬 열매, 즉 경금을 잘 맺어내고 경금에 충성하고 경금을 지향해서 자신의 어떤 에너지를 경금의 단계로 잘 만들어 나가는 것이 본질적인 목적이다. 단지 현실에 놓여져 있는 에너지 구간이 수에 해당하는 에너지 구간대에 해당하는 갑자일주이므로 일단 그 강력하게 응축해서 밖으로 튕겨나가기 힘든 상태의 어떤 그 간목의 조건을 무토로서 건드려주는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수기가 많은 지역에 살면 좋지 않다라는 부분들은 더불어 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특히 해자축 극음의 시점을 지나는 구간에 있어서는 말씀입니다. 이 정도로 일단 갑자일주의 난강망적인 해석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주 PD입니다.